네, 최강자들과 함께하는 최강 클래스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임광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양도세 이슈, FOMC CPI 지수 발표를 기다리게 되면서 우선 양시장은 현재 장 초반 대비해서는 엇갈리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오늘은 좀 선방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좀 잠겨서 죄송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CPI 지수 발표가 있죠. 그리고 모레 PPI가 있고요. FOMC 회의까지 같이 이렇게 좀 쭉 연결돼서 발표가 될 텐데 일단 물가 지표는 시장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FOMC도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동결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현 시점에서는 이제 CPI나 PPI나 FOMC 이거보다는 대주주 양도세가 가장 큰 이슈일 듯 합니다. 대주주 양도세는 이제 지금 현행이 10억이잖아요. 이제 10억을 이제 초과했었을 때 10억 이상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걸 좀 자르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홀딩하고 15억에서 20억 정도 이렇게 상향하게 되면은 그 정도까지만 비중을 줄일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아직까지는 발표가 없죠. 일단 올해 큰 상승이 나왔던 2차 전지나 그다음에 반도체 쪽, 그러니까 IT 쪽의 시총 큰 주식들이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되면은 연말까지 매도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이 정책이 주식시장에 조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은 그때부터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물량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수급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외인기관 투자자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FOMC가 끝나고 나서 그것이 확인이 되고 들어올 것이고요. 그 이후에 대주주 양도세가 분명히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만약에 10억에서 15억이나 20억 또는 최대 50억까지 지금 상향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향이 된다면 증시는 굉장히 좋을 거고 10억으로 동결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갑작스럽게 좀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매도를 미리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정부 정책의 발표를 듣고 나서 확인하고 매도하려고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이것이 전반적으로 좀 대형주의 이 매도가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에 해당되는 분이나 해당되지 않는 분이나 또 이 물량을 지금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있어요. 이들도 이 정책에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따라서 한동안은 대형주가 가기 어렵겠죠. 2차전지 주식들 또는 반도체 주식들 거의 대부분의 대형주잖아요. 대형주가 당분간은 가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고자 한다면 신고가 형태 있는 주식들을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카페24가 있죠. 자,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카페24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장기 추세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주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음봉이 이게 고점의 음봉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대 음봉이나 거래량이 터지는 음봉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안 좋다 이게 아니에요. 1+1, 1 더하기 1은 2다. 네, 주식은 2가 될 수도 있고 2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카페24의 이 형태는요, 매집 형태의 음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장기 추세 우상향이고 5일선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또는 20일선 부분이 반등의 지점인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장기 추세로 보셨으면 좋겠고, 저 LS전선 아시아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급등이 났죠. 그리고 오늘 LIG 넥스원이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갔는데 이 세 가지 종목에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신고가 형태의 종목들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급등주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와이더 플래닛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정재, 정우성이 와이더 플래닛을 인수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고요. 관련한 종목들까지도 줄줄이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다음은 뱃셀 보겠습니다. 터치 패널 시장 확대 기대감에 어제 저점을 딛고 바로 장중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현재 구간에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덱스터 보겠습니다. 서울의 봄 관객이 7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강하고요. 오늘 장중 19%가량 폭등했고 현재는 9%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임광빈 어드바이저의 종목으로 LS전선 아시아 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공략주였는데 나흘째 오르더니 오늘 벌써 두 자릿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1,000원도 훌쩍 넘어섰는데 수익 실현하는 건 어떨까요?
LS전선 아시아를 주목하시라고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대시세를 낸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포스코 DX 기억나실 겁니다.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기억나실 거예요. 해당되는 종목들은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 최고가 갱신, 상장 이후 최고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가격을 갱신하고 나서 엄청난 대시세가 나왔죠. 자, 근데 LS전선 아시아도 그런 매물대를 돌파한 상황이었고요. 대시세 직전에 있는 주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식이 이전에는 상당히 좀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올해 8월 달에 초전도체 주식으로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나서 18,000원대를 좀 매물로 앞에 두고 있었는데 이 18,000원 부근에서 거래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이 부분이 돌파가 되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2만원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2만원이 안착이 됐습니다.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속적 관심이 필요해요. 사상 최고가이면서 이제 LS 에코 에너지로 사면 변경을 하게 되죠. 자, 일단 내일이 LS 머티리얼즈 상장입니다. 오늘 주가가 안 올라갔으면 모르겠는데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선반영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17,800원, 제가 말씀드렸던 17,800원, 18,0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한 15%에서 20% 이상 수익이시죠? 전량 매도하시고 LS 머티리얼즈 상장하고 나서 다시 눌린 목대 매수하겠습니다. 저점은 2만 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유자라면 지금은 수익 실현하고 내일 상장 후에 다시 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으로는 DTNC 아로 보겠습니다. 역시나 금요일장에는 20% 이상 폭등, 오늘도 추가 급등의 신고가 경신 나왔는데요. 신고가 영역의 바이오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 바이오 주식들이 좋아요. 제가 신라젠도 다시 여러분들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5,800원대 매수가를 잡아드렸고 헬릭스미스도 바닥에서 반등 나오고 또 셀트리온 그룹주 반등 잘 나오죠. DTNC로 바이오 주식입니다. 이 주식도 제가 신고가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주식이 작년 11월 달에 상장하고 나서 이 8,000원 가격대를 매물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무상증자를 했죠.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가격대가 수정주가 전과 후가 다를 수 있겠지만 차트상 8,500원 정도를 돌파하게 됐었을 때 이제 의미 있어지게 되는데 금요일에 주가가 돌파를 했어요. 제가 이 주식은 11,000원을 단기 고점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유 중에 계신 분들은 11,000원 부근대 가게 되면 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략주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은요, 뭔가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분들은 잘 따라가실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수익을 왜 못 내고 있까? 아니요. 내가 수익을 내기 어려면요, 남들도 다 못합니다. 이럴 때는 남들 따라가지 마시고, 나의 소신껏 주식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정 있는 주식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주가가 가격이 바닥권에 있으면서도 일정 있는 주식, 에이스테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이스테크 이전에 한번 급락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크게 한번 올랐었죠. 그리고 차익 실현을 하셨을 텐데요. 12월 달은 에이스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12월 19일 날 유증 납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유증을 2번 했는데 한 번은 이때 주주배정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했고, 두 번째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근데 3자 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일이 12월 19일입니다. 에이스테크는 통신장비 기업으로서 이제 업황이 바닥을 찍고 주가가 고점 대비 90% 이상이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이제 업황이 좋아지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24년도에 가장 큰 전 세계 이벤트는 미국의 대선이죠. 미국의 대선 후보가 어떤 후보가 나오든 간에 이 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주에 관심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요. 그냥 크게 보시면 20년도에 주가가 3만 원이었어요. 네, 지금요. 2,000원입니다. 2,000원. 90% 빠졌습니다. 유증 2번 했고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랑 3자 배정 유증했는데 3자 배정 유증 납입이 됐었을 때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1,800원대 매수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주가가 2,000원으로 제가 방송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따라가지 마시고 1,880원, 1,900원 이때 여러분들 눌림목에 매수하세요. 1차 목표가는 2,500원, 손절은 1,5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일정까지 있는 주식으로 에이스테크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2시 40분에는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해 주셨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임광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